연휴 기간 내내 PFT 멤버들의 사태가 살짝 소강 상태가 있나 싶었더니 항고 소송부터 관련해서 이 멤버들의 빌보드 차트에 대한 이야기, 그야말로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PFT 멤버들 아직까지도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멤버들이 직접 자신들이 만들어놨다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사태, 해결의 의지조차 없는 상태로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와 함께 더불어 완전한 잠수에 이르러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멤버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대변하고자 했다고 한다면 글쎄요, 대중들 앞의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가 되었던지 간에 이 PFT 멤버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새 걸그룹 미국행 PFT 소송 어트랙트의 투트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사 어트랙트의 투트랙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이 걸그룹 PFT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이후에도 새 걸그룹 준비와 함께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직접 지목한 더기버스를 향한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어트랙트는 PFT 멤버들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충격적인 갈등을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다 기각 처리가 됐죠. 그런데 이 멤버들은 아시다시피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 2라운드를 예고했지만 현재 상황이 PFT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이 과연 기존 판결인 기각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여러모로 좋지 않은 여론의 비판과 업계의 부정적 평가 등이 더해지면서 사실상의 팀 활동 컴백은 더욱더 희박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2일 날 전 세계에 발매됐었던 이 더 비기닝 앨범 역시 전홍준 대표님은 이렇게 말을 했죠. 워너 레코드와 협약을 맺은 어트랙트가 미국 현지 K-POP 팬들을 위해 컴필레이션 형태로 발매한 음반이다. 기존 5월 31일 워너 레코드 CEO를 만나 관련 구두 협약을 마쳤고 6월 달에 귀국하여 스태프들과 계속 작업을 했으며 7월 초 계약서에 사인하고 8월 초에 작업물을 미국으로 보내며 당시에 멤버들이 빨리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전홍준 대표님은 결국 통수를 맞았죠. 알고 보니 저 앨범조차 더기버스가 엉망진창으로 기획을 해놓은 최악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걸그룹 런칭 준비에 나선 전홍준 대표님은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함구했다라고 하지만 엠넷, JTBC에서 방영을 거의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싱가폴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 오디션 당선자들 역시 한국에 있는 연습생들과 경쟁을 예고하고 있죠. 100억 원 투자 유치도 냈고 이렇게 전홍준 대표님과 별개로 어트랙트는 현재 법적 대응도 보이지 않게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안성일 씨와 백진실 씨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죠. 이제 언론사에서는요. 백이사에 대해서 이름을 감추지 않습니다. 백진실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앞으로 영상을 할 때 안성일 씨와 백이사가 아니라 백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이 백진실과 안성일 씨의 이번 상태가 뭐 횡령, 배임, 손해액 및 광고 섭외, 협찬 거절, 영업기회 상실,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 사실, 아티스트 간의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 등 어마어마시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된 것은 1차로 소액만이 됐을 뿐 앞으로가 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번 승인 결정 자체가 안성일 씨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었다라는 점에서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그야말로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는 풍전등화다. 그런데 이런 안성일 씨를 믿고 의지했었던 PFT 멤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사태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최악도 이런 최악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텐데 뭐 어쩌겠습니까? 멤버들 스스로가 선택한 썩은 동아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피프티 멤버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룹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댄스 챌린지 열풍으로 이 판타지 보이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거기에 추가 안무 챌린지까지 이어나가면서 그야말로 틱톡에서 피프티 멤버들이 대박 났었던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이 판타지 보이즈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판타지 보이즈들이 자신들의 유명세를 예상해서 유준원이라고 하는 이 인기 많았던 멤버의 탈퇴처럼 피프티 멤버들 마냥 다 같이 탈퇴를 요구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엄청난 결과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피프티 멤버들처럼 똘똘 뭉쳐서 멤버 전원이 소속사와 제작사의 통수를 친다면 결국 최악의 결과로 간다. 배반하지 않는다면 이런 큰 성공이 뒤따를 수 있다. 아주 상반되는 결정적인 차이로 사례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했던 편파 방송의 주요 프로그램 방송사인 그것이 알고 싶다. 사실 2주 연속 결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문이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요, 이제는 항상 피프티 편파 방송에 대한 딱지가 꼬리표처럼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수천 개의 비난글이 쇄도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 당당한 타이틀이었었던 이 빌보드 차트 기록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 빌보드 22주 연속 차트인 뭐 이것뿐인가요? 진흙탕 싸움 속에서도 K-POP 가수 중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순위가 제일 높았던 기록까지. 이게 얼마나 굉장했냐. BTS, 방탄소년단의 정국 역시 30위였고 뉴진스 역시 79위였는데 피프티는 그 난리가 나는 와중에도 핫백 차트에서 26위라는 대기록을 세워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살펴보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과연 저 빌보드 차트의 기록들, 결과들 이어지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천만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 한번 보니까 이 빌보드 차트에서 아예 핫백 차트에서 아예 차트 아웃이 됐습니다.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이 빌보드 차트에서 피프티 멤버들의 이름은 아예 삭제 조치가 되었다.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해외 언론에서도 이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빌보드 차트에 그나마 핫백 차트 후순위에 있었던 피프티 멤버들의 순위는요, 이제 영원히 아웃이 되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 오늘 여기에 관련해서 안진용 기자님 유튜브에 올라온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빌보드 차트에서도 사라진 피프티, 과연 팬덤 없이 부활할 수 있을까? 차트 재진입이 가능할까? 자, 이제 멤버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 빌보드 차트 재진입 가능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선 새로운 걸그룹 오디션에 집중할 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피프티 멤버들의 얼굴조차 잘 모르는 해외 팬덤이 많은 와중에 이들이 복귀해서 방송 활동을 한다고 하면 과연 누리꾼들, 시청자분들이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전홍준 대표님의 뒤통수를 쳐버렸던 배신돌로 낙인 찍혀 있는데 이제 와서 돌아오고 사과한다 하더라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국 피프티 멤버들은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한국 결과 과연 빨리 나올 수 있을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연말 또는 내년 초쯤은 돼야 한국가 나온다. 한국은 몇 달 걸린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가처분 소송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가처분은 위급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결과를 뒤집기가 어렵고요. 그만큼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하지만
이 항고소송이라는 거는 결국 가처분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하여 판을 뒤집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평균 3달 정도 걸린다. 지금 벌써 10월달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3달 뒤면 언제겠습니까? 늦어도, 적어도, 빨라도 내년 1월은 되어야 한다. 내년 1월에 돼서 항고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이 빌보드 차트에서 이미 삭제가 됐고 이 멤버들에 대한 배신돌 낙인은 사라지지 못하는데 이 항고 소송 내년에 가서 설사 항고가 들어가서 다시 심리를 본다 하더라도 그 재판 결과가 나오는 모든 기간을 따져봤을 때 지금 당장 결과가 나와서 멤버들이 복귀하여 활동을 해도 무언가 이뤄낼까 말까인 상황 속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시청자분들도 똑같이 공감하시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피프티 멤버들 중에 이 아란이라고 하는 멤버 생일 파티가 열릴 거다. 시오라는 멤버와 더불어서 제가 한번 최초로 전달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4-20번지에서 10월 9일 오늘부터 내일 모레 11일까지 12시, 14시, 14시 요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논현동만이 아니라 두 번째 진행하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해요. 이게 마포구 와우산로라는 곳에 있는 곳인데 여기 1층 우측에 보이십니까? 요 작은 곳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시간대면 생일 파티가 끝이 났겠죠. 그런데 SNS나 뉴스 기사를 검색해봐도 이 피프티 멤버들 생일 파티에 대한 이야기 올라온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줄의 기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어처구니가 없지만 어찌됐건 생일 파티를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한다. 하지만 이 현장은 그 누구도 후담조차 그 흔한 후기조차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상 생일 파티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폭망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피프티 사태. 갈수록 첩첩산중이라는 겁니다.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정작 PD는 만난 사람은 없고 자기 사무실에서 다른 사무실 방문한 것처럼 서서 영상을 촬영하고 어디를 가는지 차 타고 열심히 갔지만 빈 공터 벤치에서 호수를 바라보고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서서 찍고 차 타고 점심 먹고 근처 호수 바라보면 찍고 퇴근하면서 자기 동네에서 앉아서 영상을 찍은 것 같다. 그러니 시청자들이 그렇게 기만하는 것으로 느껴져 열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 역시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하는 편파 방송을 했다라는 논란만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 제작 자체에 성의가 없었다라는 비판마저 받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피프티 멤버들과 엮여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중들에게 많은 분노를 사고 있다는 게 팩트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놀라운 것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베스트 코리아, 나아가서는 베스트 아시아. 자, 지금 이 정웅준 대표님이 과연 이 회사를 몰랐을까? 라면서 어트랙트 홈페이지에 이 베스트 아시아가 협력사로 올라가 있다라는 걸 보고 정웅준 대표가 정말 이 회사를 몰랐겠냐라며 비방하는 헛소리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최근 미친감성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봐도 알 수 있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말 몰랐기 때문에 외주 계약을 맺고 K-POP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대우도 해준 거다. 자, 이 미친감성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7월쯤 어트랙트 측에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때문에 큐피드에 대한 이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가 되죠. 그리고 안성희 씨의 연봉은 약 1억 6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고 나머지 3명의 직원 월급 또한 연봉 6,600만 원을 책정해 주면서 사실 이 더기버스의 용역 연봉만 5억 5천이 넘는 엄청난 사태인데 이걸 들은 업계의 작곡가 분들은요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꿈의 직장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해요. 대형 기획사마저도 이 정도로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얼마나 안성희 씨를 그리고 더기버스를 챙겨줬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성희 씨의 특급 대우가 그야말로 아주 이례적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저작권료마저도 가압류 승인이 났죠. 더불어서 최근 10억 손해배상 소송까지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선배 작곡가분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런 작곡가들에게 저작권을 구매하는 경우 없다고 합니다. 이건 베스트 코리아와 엮여있는 폰지 사기. 나아가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뒷배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작곡가들의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를 통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안성희 씨는 용역업체로서 편곡, 작곡, 그리고 멤버들을 트레이닝 시켰다라기보다는 지적재산권, IP와 관련하여 저작권 관련 사업을 빙자하여 템퍼링 사태와 나아가서는 뒷배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이렇게밖에 지금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전홍준 대표님이 이 안성희 씨에게 더기버스에게 준 금액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업계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파격적이고 큰 금액을 이들에게 전달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성희 씨와 PPT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의 뒤통수를 쳐버린 셈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깜짝 놀랄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올라온 기사입니다. 수원 야구장에서 펼쳐진 W걸스의 농구 공연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W걸스라는 분들이 응원을 하기 위해서 농구장에 등장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보니까 그 노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걸스의 공연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NBA 핑크색 유니폼과 공연에서 쓰고 있는 노래가 영화 바비 OST 곡인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바비 드림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이 바비 OST에 삽입된 바로 이 바비 드림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피프티 멤버들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자, 바비 드림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피프티 멤버들이 7월 6일 날 발매한 앨범 수록곡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바비 OST와 바비 영화의 성공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세를 일으킬 수 있었지만 정작 다른 공연팀에 의해서 농구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피프티 멤버들의 노래입니다. 사실상 자신들이 여기 나가서 공연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공연팀이 이렇게 자신들의 노래로 공연하고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는요, 템퍼링과 공동정범, 나아가서는 이 멤버들이 끝까지 안성희 씨에 대한 고소고발 없이 의리를 지키는 것인지 공범인지 알 수 없는 여기에 대한 진실들이 팩트로서 하나하나 드러날수록 이 멤버들과 더기버스, 나아가선 안성희 씨와 백이사, 그리고 그 뒤에 있을지 모르는 뒷배 세력들에 대한 법의 철퇴, 처단이 계속하여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요, 저와 같은 유튜버들, 나아가서는 일반인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과 언론을 통하여 계속하여 공개가 되고 있지만 피프티 멤버들을 비롯하여 안성희 씨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인정, 사과조차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스튜디오라는 곳은요, 이 메타버스, 그리고 음악 애호가와 크리에이터에게 음악을 제공하고 더불어서 이 더기버스가 멜로디 스튜디오와 파트너십 체결을 하게 됩니다. 말도 잘 안 나오네요. 그만큼 흥분할 만한 사태인데, 자, 왜 더기버스가 이렇게 피프티 멤버들을 육성하는 그런 용역업체이기도 했지만 자체적으로 IP 사업을 했었던 회사인지를 알려줍니다. 쉽게 말해서 음악으로 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멜로디 스튜디오와
손을 잡게 된 거죠. 덕이버스가 지난해 10월 멜러스 스튜디오, 바로 이곳에 제안서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굉장했다라고 해요. 바로 PFT 멤버들의 음원,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덕이버스가 멜로스 스튜디오 측에 제안을 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왜 이상했느냐. PFT에 관련된 모든 IP, 이 지적재산권은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전홍준 대표님, 어트랙트에게 있겠죠? 덕이버스는 외주 용역 업체인데, 어떻게 PFT의 IP와 관련된 권한도 없으면서 이런 신곡을 담보로 NFT 체결 협약에 대한 이야기를 멜로스 스튜디오에 보낼 수 있었냐. 쉽게 말해서 PFT 멤버들의 큐피드와 이들의 지적재산권을 이 멜로스 스튜디오에 용역업체에 불과했던 안성희 씨가 직접 업무 체결을 하자라고 제안서를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 멜로스 스튜디오라는 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PFT 멤버들에 대한 충격적인 10% 지분을 나눠준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PFT 멤버들에 대한 마스터 권리를 유저들에게 10%씩 나눠준다. 그리고 PFT는 모든 NFT 체결이 되어 있는 이런 작품과 또 관련된 버전을 수집하는 특정 사용자에게 1년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혜택을 제공한다. NFT 전문가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NFT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덕이버스 측이 바로 이 멜로스 스튜디오에게 제안했었던 업무 협약곡은요, 바로 PFT 멤버들의 로그인이라는 노래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노래를 어떻게 NFT 형태로 발매해서 지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냐? 이 NFT라는 게 뭡니까? 어려우신 분들 계실까봐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바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만들어낸다. 쉽게 말해서 코인입니다. 코인. 암호화 화폐화 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안성희 씨가 PFT 멤버들의 로그인이란 노래를 암호화, 코인으로 발매하자라고 멜로스 스튜디오에 제안을 한 겁니다. 외주 용역 업체일 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코인으로 나누게 되면 노래의 소절마다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해요. 로그인이라는 노래를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이 로그인 노래의 가사를 보면 클릭 로그인, 이렇게 한 소절을 1000개의 암호화 화폐, 코인으로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당 클릭 로그인이라는 저 한 소절을 만약 코인으로 발매할 경우, 와, 이 한 소절의 코인 가치가요 1억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절들마다 한 소절당 1000개의 코인으로 암호화 화폐로 발행할 수 있다고 해요. 주식 같은 개념이죠. 근데 이것을 얼마에 팔 수 있냐? 1000개당 1억 원. 이런 소절을 한 10개 정도 만약에 만들어내면 1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나 특정 사용자에게 1년치 혜택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10개의 코인으로 발행된 노래의 소절들을 모아온 유저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와, 뭐가 됐던지 간에 이 내용보다 정확한 건요, 이 내용들이 모두 IP,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PFT 멤버들의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님과는 1도 상의 없이 진행된 단독적인, 고지조차 없는 독단적으로 벌인 범죄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22년 10월 달이었다라고 해요. 덕이버스의 안성희 씨가 얼마나 켜켜이 이 PFT 멤버들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을 이용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죠. 어트랙트의 관계자는요, 이 자료를 확보하고 나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사실 큐피드만이 아니라 로그인, 이 노래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큐피드라는 별개로 이런 코인 사기까지 하려 했었다라는 점입니다. 와, 그러니 이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는 이 자료라는 건요, 큐피드와 별개로 PFT라는 멤버들의 IP를 자신들이 독차지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었다.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코인 관련된 이 전문가들에게도 물어보면요. 외부 유출이 불가능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었다라고 해석해 줬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삭제된 것을 어트랙트가 복구하는 과정 중에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잡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이 더기버스가 제안한 코인 수익을 과연 누가 받느냐라는 것이 더기버스냐 어트랙트냐 양쪽 다냐 그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안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체결되면 전홍준 대표님에게 말하려고 했었다. 네, 이렇게 핑계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추가 더기버스 직원과 관련된 수익 그리고 로열티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있어서 더기버스와 멜로스 스튜디오가 둘이서 분할해서 가져가겠다라는 언급이 등장했다라고 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더기버스 측에서는 무단으로 피프티 멤버들의 지적재산권을 지난해 2022년 10월부터 중국의 자본으로 설립되어 있는 이 멜로스 스튜디오와 손을 잡고 아예 그냥 홀라당 먹어버리려고 했었다. 근데 이 내용이 어트랙트와 그 어떤 공유도 되지 않았고 이 자료가 어트랙트 측에서 차후에 공개를 하면서 복구가 되었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죠.